이분이 공매로 낙찰받은 게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18일 날 잔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매매는 그 다음 달에 11월 22일 날, 한 달 정도 만에 접수하고 보름 9천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던 거죠.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왔는데 거기 앉아 계실 때가 조금 미모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턱살이 날아나서. 스튜디오보다 뭔가 그 본업 모먼트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또 법무사님께 배우신 분들 매도 사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1회 한 번씩 오프라인 했는데 지난달에 오신 분께서는 최근에 자기가 배우고 나서 2건 정도 공매로 받아서 매도한 사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갖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려고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수강생이 2건 매도하신 맞아요. 건가요? 성공해보신 분들 계속 이제 하시는 거고, 지분 강의 시간에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이제 가끔씩 언급해드리잖아요. 공매 언급해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요거 2케이스 같은 경우는 소송도 안 가고, 첫 번째 사례는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거고, 두 번째는 9월 달에 공매를 받아서 1월 달에 계약을 써가지고 4개월 만에 정리해서 둘 다 소송은 안 가신 것 같아요. 내용 증명만으로 정리를 좀 빠르게 하는 케이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매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탱크는 공매도 되는군요. 일반 사설업체에서 공매도 검색은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갖고 와서 원비들은 크게 차이는 없고 등기부등본 하나만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공매 부분도 세금 압류되면 아파트든 다양한 부동산 같은 건 다 나오고 있어요. 감정 가격은 1억 1,750만 원. 싸다. 2분의 1이라서 그래. 지분까지 맞아요. 공매인데 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81년생과 86년생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여자분께서 세금을 못 내서 요 지분만 지금 이제 공매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수강생께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지분이라서 어렵고 또 공매라서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두 개 다 합쳐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정 가격이 1억 1,700인데 9천만 원, 9,100만 원 정도에 받으셨어요, 낙찰을. 경매처럼 공매도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처럼 공매 재산 명세서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진주 세무서에서 나와 있고 배분요기 종기일. 체납자가 소재지에 거주 중이며 임차인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의 공유자가 여기에 거주 중에 있어서 임차인이 없었던 부분에서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인수할 게 없게 생각해서 이제 본인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온 케이스죠. 이분이 공매로 낙찰받은 게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18일 날 잔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매매는 그 다음 달에 11월 22일 날, 한 달 정도 만에 접수하고 보름. 이거 누구한테 판 거예요? 공유자한테 9천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던 거죠. 지분이니까 현금으로 하신 거예요? 네, 현금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 통화하면서 법무사님 말을 너무 안 들었다. 하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공유자한테 팔아서 1,500만 원 남기는 것도 큰 수익이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근데 저는 2개 받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느끼게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네, 이분은 혼자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좀 보고 이제 나온 케이스예요. 팔고 나서 이제 아쉬워하는 거지 사실 이게 큰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지분으로 공매로 해서 이렇게 돈 남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뭐 지도를 사실은 봐도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선호하진 않는 지역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딱 외지잖아요. 좀 많이 동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유자라든지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익 나는 거 보고 좀 칭찬은 드렸지만 좀 아쉬운 물건도 있어요. 조금 더 피드백을 같이 해서 끝까지 나갔더라면 2배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드백 받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을 계속 마련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5주 과정, 7주 과정에서 수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피드백을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모임을 갔다 보면 거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는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더 높은 수익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네. 또 세금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낙찰 받고 수익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명의로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세금이 그래야지 세금이 얼마 나와서 총수익이 얼마 남느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1,500 정도 미만들 같은 경우는 6%에서 1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양도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최저세율은 6%대에서 1,500만 원 정도에서 6% 내면 한 뭐 90만 원 되는 거죠. 엄마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대행이라든지 잡일을 해주시고 아들분이 대신 두 발이 돼서 열심히 해주신 거고 시니어와 주니어의 합작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본이 되는데 배우거나 그게 없으니까 어리지만 돈은 없고 약간의 동업? 뭐 어떤 사업이든 시니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시니어가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주니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컴퓨터 검색하는 능력이 요거 합쳐졌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 매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동산 판 거에 대한 그 소득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기 때문에 좀 높아져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종합소득에서 낮은 세율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높아지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또 같은 분께서 또 하나를 받고 매도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경매로 갔다가 경매가 낙찰권이 높아져 버리면 굳이 경매에 있을 필요는 없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경매든 공매든 신탁 공매든 가리지 말아라. 공매로 받으셨어요.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백석 리슈빌 아파트.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지도 크고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옆에 보면 공업단지. 천안 백석농공단지도 있고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도 있고 옆에 중공업단지다 보니까 수요도 좀 있을 테고 여기서 일을 할 자리를 구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요것도 부부가 가지고 있다가 부인께 나와서 감정가는 1억 8천인데 1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 오셨어요. 9월 4일날 공매를 받으셔서 1월 달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매매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같이 파는 걸로 해서 3억 4,500만 원. 절반이면 한 1억 7천, 한 2천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팔고 나서 이제 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피드백을 받을 걸. 개인 매매를 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상을 받아버리면 건물은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남았군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미스를 하시는 바람에 의외로 건물 부가세가 좀 나오는 바람에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했어요. 그런 거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면 개인 매매 삽입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지분에다가 공매랑 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좀 들어가서 수익을 좀 지키든가 그랬으면 좀 참 좋았을 텐데 열심히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매도를 하는 케이스라서 2천만 원 정도로 남으신 것 같아요. 액수상으로는. 또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해서 세율은 한 15% 정도 구간 안에 첫 번째 물건에서 합쳐지면 15% 정도 내에서 내면 되기 때문에 수익은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분이랑 공매랑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경매하시는 분들은 경매장에 가게 되면 낙찰받기도 힘들어. 받는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원하지 않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분이라는 허들 하나가 있고 또 공매라는 허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도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는. 기본적으로 지분은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를 명도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냥 월세를 받고 협의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명도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지분권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대로 다른 공유자들은 저희한테 더 협조를 많이 해주시죠. 빨리 내보내자. 내보내고 같이 매도를 한다든지 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하고는 더 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공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빌라를. 근데 1년 반째 명도를 못하고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월세만 받고 있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근데 그거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됐다가는 그게 정식적인 계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저희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경매나 공매를 받으셔가지고 안 나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2, 3개월치를 그냥 월세로만 받고 3개월 뒤에 나간다 그래서 3개월만 연장해 준 적이 있으세요, 계약을.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가게 되면 2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한테는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근데 3개월 계약했고 당연히 3개월 나가겠지.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도 안 해. 그러면 인도명령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아야 되고 2년만 사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이 써버리면 4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런 좀 안타까운 점 많아요. 명확하게 뭘 하시기 전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명도 부분을 맡긴다 그래서 리치 쓰고 수강생이냐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명도 얘기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맡기셔갖고 서울에서 다가구를 받으셨다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리치스쿨 수강생이 아니면 당분간 안 받을 것 같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 1대1 케어하는 소수정예반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남았 7명 중에서 그죠? 근데 이 영상 나갈 때쯤에는 다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이랑 이제 계획을 해서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 지분 경매, 신탁 공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무조건
무조건 낙찰받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 달라고 낙찰에 수익 보장까지 해서 정원도 7명만 딱 너무 많은 사람이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7명만 해서 7주 과정으로 7주에서 끝난다 그러면 또 다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의를 듣고 보면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7주 끝나고 나서는 8주차부터는 수익 날 때까지 법원 임장이라든지 법원 입찰하는 것까지 그리고 임장 가고 심지어 끝나고 나서 명도 같은 부분도 1대1로 같이 다니면서 초밀작으로 집중 케어해서 당분간 일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끝날 때까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좀 개설을 했습니다. 진짜 투자자를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진짜 성과를 내서 이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본인들 할 수 있게끔 초밀착 케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